중국 초비상, 한국은 화력에 미친 나라, 현무 6다탄도 14톤 KT 충격적 위력. 괴멸까지 단 한 방, 전술핵보다 무섭다. 지난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현무-5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됐다. 현무-5는 탄도 중량이 AT인 세계 최대 수준의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파괴력이 워낙 강력해 괴물미사일로 불린다. 이 미사일은 유사시 지하 100m에 있는 북한 전쟁지휘 시설, 지하 군사기지 등을 관통해 파괴하려고 개발됐다. 현무-5는 구축, 좌우 9개씩 18개의 바퀴, 이동식 발사 차량, T1, 위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로 공개됐다. 군 당국은 현무-5의 재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개된 외형으로 보면 2단 고체연료 엔진의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최고 고도 1000km,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남대문 물결표 광화문 서울 강북도심에서 열린 시가행진 때 현무-5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행사 때 나온 무기들이 도심 시가행진에 참가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현무-5가 시가행진에 등장했다고 오보를 내기도 했다. 현무-5가 서울 도심 시가행진에서 빠진 것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도심 시가행진에 참가한 전차, 자주포 같은 기갑 장비들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한강대교를 건너 용산을 거쳐 남대문 쪽으로 진입했다. 한강대교의 설계 차량 하중은 43T이다.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은 미사일 무게 36T의 차량 무게를 합치면 전체 무게가 한강대교 설계 하중 43T를 훨씬 넘는다. 현무-5 이동식 발사 차량의 길이는 약 20m다. 서울시는 적재물 포함 길이 16.7m가 넘는 차량이 운행하면 과적 차량으로 단속한다. 현무-5가 한강대교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웠다. 제가 여러분 적중할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국군의 날 혹은 국군의 날이 아니라도 현무-5위 TLE. 모든 미사일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여 모든 국가를 긴장하게 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8X18 윤현무 V와 박휘수가 동일한 화성-18TL을 공개하였습니다. 기존의 화성-17윤보다 그러다 14X14륜의 화성-16나의 TL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가장 큰 미사일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 군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현무-2D형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현무-IV라고 주장하지만 참고로 저 이번에 76주년 국군의 날 예행연습과 본행사 2개 다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리고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현무-V입니다. 즉, 아직 현무-IV는 공개된 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2021년 처음 발사 장면이 공개된 현무-IV4 SLBM입니다. 기존의 현무-II 미사일들의 최대 크기가 8.7m인 것에 이번에 공개된 현무-VTL이 총 길이가 20m인 것을 보면 현무-IV 미사일 크기가 현무-VTL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현무-II TL인 K501 계열이 아닌 K901 계열의 TL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런 식의 14X14TL 혹은 16X16TL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무-IV 같은 경우엔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 아닌 한런치 발사 방식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발사대가 채용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청모 다연장 로켓에 근거리 미사일 버전인 KTSSM, 과단거리 미사일 현무-2, 중증거리 미사일 현무-IV, 중거리 미사일 현무-V를 가지고 있습니다. ICBM은 조금 더 기다려 보죠.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모든 합참의장, 육군 7군단 현무 미사일 운용부대 대비 태세 점검 김명수 합참의장이 오늘 26일
육군 7기동군 땅과 미사일전략사령부 소속 사격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 위장은 먼저 7군단을 찾아 전 평시 전투준비 태세를 보고받고 유사시 한반도 정구작전의 결정적 작전을 신속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사격대를 찾은 김 위장은 우리 군의 전략 타격부대로서 유사시 주저함 없이 강력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달라며 북한의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행동과 결과로 보여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전략사령부 소속 미사일 사격대는 우리 군의 현모 계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도발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전략 작전적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 남한대 북한 종합군사력은 1대 100, 남한 완전 열세. 재래식 무기 기준으로 올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북한은 36위입니다. 남한이 압도적 5위입니다. 그러나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남한 대 북한의 종합군사력은 1대 100 또는 1대 1000입니다. 남한이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비교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자랑하는 현모 미사일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1000기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 핵탄두 1기 정도의 위력이 됩니다. 핵무기는 도시 자체를 증발시키는 절대무기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지난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의 지방 한 곳을 전술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남한을 지켜주기 위한 핵보복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해서 미국 뉴욕이나 LA,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한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한 스스로 핵무장을 해서 북한과 핵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 국민의 70% 안팎이 자체 핵무장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술핵무기, 택티컬 뉴클리어 웨펀 는 전략 핵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저위력 핵무기로 단거리 미사일, 화포, 비행기 등이 주요 핵탄두 투발, 보내는 수단이다. 핵배낭, 핵지뢰, 핵어뢰 등도 전술핵무기에 해당한다. 남한에 배치됐던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1991년에 모두 철수됐다. 북한은 2022년부터 남한과의 접경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1963년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성장했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 낭테르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세종연구소에서 북한 정치와 군사, 남북관계, 통일문제 연구에 집중했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한국외관보전략포럼을 창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부터다. 수소폭탄 실험이었다. 수소폭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무력이 남한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뜻이다. 한국은 자체 핵무장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나는 판단했다. 핵균형을 이뤄야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즉각 핵무기로 보복한다면 핵균형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 정도로만 밝혔다.
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뉴욕이나 워싱턴, LA를 향해 쏘겠다고 협박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기 어렵다. 1960년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소련의 핵공격으로부터 프랑스를 지켜줄 것인데 꼭 핵을 가져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드골은 파리의 시민을 구하기 위해 뉴욕의 시민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케네디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한미 당국은 구체적인 핵보복 계획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의 특정 지방에 전술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별 세부 작전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다 보니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정도의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핵보복은 미군의 전략사령관이나 합참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만이 승인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자국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구체적인 핵보복 플랜을 한미연합작전계획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 군사기밀이니 당국자가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핵보복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NCG에 기대했다가 실망했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작년에 미국의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도와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도와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절반 이상이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정서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방공망 시스템 테스트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방향까지 사전에 알고 요격하는 것이다. 실전에서는 예고 없이 다량의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이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2017년 북한 미국의 긴장이 한창 고조됐을 때 미국 국방장관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장관실에서 제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밥 우드워드의 저서 분노, 레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미국 국방장관이 미사일 요격에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우드워드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 2003년 9.11 테러 연속 보도로 퓰리처상을 2차례나 수상한 유명 언론인이다. 기존의 미국 MD 시스템으로는 다탄두 방식의 ICBM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다탄두 방식 ICBM 기술을 획득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면서 러시아에 이런 기술의 전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거의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이 미사일은 남한의 어떤 지역에도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이 세 번째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초대형 방사포를 통해 일반 방사포탄과 전술핵탄두가 탑재된 방사포탄을 섞어 쏘면 구별하기 어렵고 모두 요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 저고도로 날아오는 방사포탄이나 미사일은 막아내기가 더욱 어렵다.